자, 계몽주의는, 그죠?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하겠다. 그죠? 자,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했고요. 그리고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어쨌든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중심 키워드로 시작을 하네요. 이는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됐죠? 그 일단 뭐 다른 거보다 계몽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면서 앞세웠던 키워드가 합리적 이성 이거네요. 그렇지? 이성을 중시하는. 그렇죠. 자, 이거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는 내용이지만 요 16, 18세기 요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신중심의 사회죠. 종교 중심의 사회라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점차 이제 사고 세계가 좀 바뀌면서 합리적 이성, 그치?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아도르노는, 그죠? 그러나 나왔어요. 좀 불안해.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자, 계몽주의는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꿈꿨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근데 아도르노는 아니다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네모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인 거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단. 중심은 아도르노에 가 있겠네요.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의 지배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괜찮습니까?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됐죠? 이것도 뭐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도형 재탕할 수 있게 지문 잘라놓고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괜찮습니까? 자,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하여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아, 이거네요. 자연을 지배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 그렇죠?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자기 보존을 위한 자연을 지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네요. 자연, 뭐, 숲을 개간하고, 그죠? 뭐, 동물을 사냥하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공고히 한다는 단단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본 이성인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이성이 인간의 삶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이렇게 지금 설명한 거지. 첫 번째, 이성은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자연에 맞설 수 있게 되었다고. 됐죠? 여기까지는 나쁠 거 없어요. 됐죠? 원래 그 전까지는 원시인들, 이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하면 폭력을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는 대로, 가뭄이 발생하면 가뭄이 발생하는 대로, 태풍, 해일 등등등등 이런 것들 전부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인간은 당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인간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게 발달됨에 따라 맞설 수 있게 됐다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 동그라미 하나 치고 넘어가면 되겠네. 됐죠? 다음 갑시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인간에 대한 지배.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고요. 자, 사물의 본질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이성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인 이성으로 변질된다. 아, 도구적 이성이 된다네요. 네모 단계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인간은 자율적 개성, 그 다음에 비판적 사유, 이런 게 없어져요. 괜찮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인간조차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까지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야, 전체주의가 뭔지는 이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됐죠?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이 전체주의가 가장 극대화된 게 나치즘 같은 거죠. 국가를 위해 몸 바쳐서. 그렇죠? 이런 거. 됐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단계 가봅시다. 자연과 인간의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됐죠? 자연 지배하게 됐고 인간조차도 이제 그렇죠?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답니다. 세모로 넘어가는 거네요.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한다. 그냥 쉽게 갑시다. 감정이나 욕망이에요. 그렇지? 음. 감정이나 욕망조차도 통제하고 억압하게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겠죠. 가보자. 이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겨졌으므로, 그죠? 감정이나 욕망은 방해가 되어 따라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하여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하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결말짓게 된 것이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 나왔잖아. 아, 이성이야말로 인간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죠? 인간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계몽주의자들은 꿈을 꿨단 말이지. 근데 아도르노는 아니야. 얘가 자연을 지배하고 나면 인간을 지배할 거고 그 결과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감정조차 억압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역설적이게 된 거죠. 괜찮습니까? 완전 정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뒤에 가봅시다.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기 소외를 느끼게 되고요. 불안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도르노가 바라본 이성의 발달 결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뭐 이 알레고리는 그냥 그 비유, 그 과정을 설명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주의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를 거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방금 전까지 우리 봤던 그 내용들. 자,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그치? 그 다음에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 같은 것들은 이거 완전 부작용이지. 완전한 부작용이죠. 지배 논리로 전화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괜찮습니까? 이 전체주의, 나치즘, 유대인 학살, 그쵸? 이런 것들은 이성의 폭력성, 이성의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아도르노가 우려한 이성 발달의 결말.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이거 되게 추상적인 말이죠. 의미는 이 기억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동안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찬란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오히려 인간에게 폭력으로 돌아온다고. 괜찮습니까? 그 얘기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정말 간단하고 단순한 글입니다. 구분만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 그죠? 얘네도 이성. 이성이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이 발생했고요.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하게 됐어요. 부작용이 생겨났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성이라고 하는 게 전쟁의 비극을 발생시켰고 물질 문명의 병폐를 만들었다. 그렇죠? 자,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 관심의 분야가 바뀌는 거네요. 됐습니까?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반항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져서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그림을 통해 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표현주의라고 한답니다. 됐죠? 그럼 계몽주의랑 정반대되는 주의네요. 맞지? 물론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넘어갑시다. 키워드 하나 잡혔습니다. 계몽주의는 일단 인간의 내면. 됐습니까? 어.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 됐죠? 감정. 인간의 내면 이꼴 감정. 자, 기존의 사실주의 화가가, 됐죠? 동그라미겠죠, 얘네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하지만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X, 작가의 감성, 내면. 됐지? 마티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화가가 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X 대신에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됐죠? 이게 세모. 됐죠? 이는 회화의 기본 덕목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거. 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거는 동그라미가 중시했던 거예요. 전통적 규범. 그래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다, 세모는. 괜찮습니까? 되게 단순하죠? 동그라미랑 세모 구분만 하면 되는 지문입니다. 괜찮지? 뒤에 넘어갈게요. 다음 문단. 자, 표현주의화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말 계속 반복되죠? 감정, 내면, 이거. 그래서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된답니다. 특히 색의 경우 주관적인 느낌.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됐습니까? 문제 없죠? 색깔을 지 멋대로 쓰겠지. 그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파란색이 나에게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야.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해요. 그렇죠? 사과를 꼭 빨간색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바다를 꼭 파란색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자의적으로 색을 선택한다. 이게 연결되겠죠?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되었다. 여기까지 세모겠죠?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꼭 파란색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거, 그리고 거친 분놀림. 괜찮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작품 보면은 그림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도 많아요. 뭐 그림을 뭐 이따위로 그렸어? 약간 이런 거. 왜냐면 이게 내면이 중요한 거지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불안감,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 고통, 이런 것들을 화폭에 담아내었다. 자, 표현주의는 도외시는 이렇게 무시되고 버려졌던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고요. 그래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뭐 마지막 문단은 의의네요. 이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 조형 요소를 통해 의식,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의 기반이 되었다. 뭐 이것도 세모나 칠까요? 세모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현대 추상 미술의 등장 기반이 되었다. 세모는. 됐습니까? 정말 단순한 글이죠. 됐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글.
오케이. 뒤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와나의 공통점. 그쵸? 뭐, 둘 다 어쨌든 사회 그 현상, 그쵸?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1번.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아, 문제점이 나온 건 맞아요. 그치? 문제점이 발생한 건 맞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죠. 괜찮습니까? 탈락. 자,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발전 과정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일단? 2번 탈락. 그다음에 근대 사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아, 아도르노가 이야기했던 그죠? 이성의 부작용. 그다음에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죠? 그 당대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그죠? 3번이 둘 다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리고 4번.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했다. 애초에 이런 거 아니죠, 지금? 그죠? 상반된 관점의 두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있더니 뭐 5번은 완전 됐죠? 아무 의미가 없는 선지를 집어넣어놨네요. 5번 같은 경우는. 자, 21번 기억으로 갑시다. 됐죠? 기억 아까 우리 읽었던 그거. 그치? 이성이, 그쵸? 너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인간에게 폭력, 그쵸? 억압으로 돌아온다. 그쵸? 요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가장 적합한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옹호한다. 관계없는 얘기죠. 본문에서 주로 언급됐던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그다음에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아, 이게 지금 가장 적합한 거죠. 원래의 의도와 달리, 그리고 원래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한다. 이거 자율성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폭력, 인간에 대한 지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머지 거는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니요, 전혀. 됐죠? 아도르노에게 이성의 힘의 약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뭐 관계없는 얘기. 마지막 5번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된다. 뭐 얘는 뭐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잘 체크하고 가면 되겠다. 나머지가 워낙 좀 헛소리라서. 자, 세이렌이라 나오죠. 밑에 나와 있는 걸로 봅시다. 자, 얘는 A랑 B랑 봐야겠네요. 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기 위해서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네. 괜찮습니까? 이거는 지금 부하들을 억압한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인간에 대한 지배가 되는 거네요. 됐죠? 음. 힘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 몸을 묶어. 됐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네요. 스스로를 억압하는 게.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거잖아. 그쵸?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네요. 괜찮습니까? 얘는 정답은 나왔어.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지.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똑같은 세일엔 일화 집어넣어도 아까 내가 방금 전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 B 매칭해라. 이건 가장 단순한 유형이고 형태 자체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묻더라도 이거를 문장화 시키면은 객관식 선지 5개 되는 거라고 또. 괜찮습니까? 윗글의 A는, 그러니까 보기의 A는, 그죠? 아도르노가 이야기한 뭐저거 저쩌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런 유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감안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23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위에 거 정답 2번이에요. 2번. 되죠?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랍니다. 가보자. 1번. 근대 이성의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표현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2번. 표현주의는 주어 나오면 웬만하면 끊고 가. 그게 좀 편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오케이? 마티스에 의하면 마티스 아까 세모였던 사람이었죠? 이래서 사람 이름은 딱 요 정도 기능입니다. 그냥 3번 선지는 그럼 마티스에 의하면이 아니라 그냥 표현주의에 의하면 해도 되는 거예요.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으로 전달, 이거 아니죠. 마음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전달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마음으로 본 것을 마음으로 전달한다.
정확하게 고쳐두는 것까지 하세요. 괜찮습니까? 음. 우리는 학교 시험을 감안해서 텍스트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의고사라면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근데 학교 시험은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됩니다. 본문의 텍스트가. 그렇죠?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 감정을 다루었다. 이거 완전 키워드였죠? 감정, 내면. 그렇지? 5번,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맞지? 사실적 재현은 기존의 그쵸? 사실주의 화가들의 특징이었지? 혁신적인 예술운동이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림 볼 필요 없습니다. 표현주의 작가의 몽크 절규입니다. 괜찮지? 그림 없어도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모의고사 지문에 그림 나오는 거 그림에 집착하지 마. 괜찮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우리한테는 흑백이야.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림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핏빛으로 물든 하늘, 검은색 강물, 뭐 왜곡하여 표현했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아유, 왜곡하여 표현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불안과 고통을 드러냈다. 중요한 건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내려가 볼게요. 자, 가.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눌려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 그림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느냐 하지 않았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표현주의 그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틀릴 수가 없는 선지 부분이에요. 그렇지? 대신에 가에 따랐을 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적 자연과 동일한 것이냐. 이게 우리의 판단 요소지.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인간의 내적 자연이라고 하는 게 감정, 욕구, 욕망 이런 거라 그랬어요. 2번.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마찬가지지. 작가가 위 그림을 통해서 불안과 고통을 전달하려고 했느냐? 야, 글자만 읽을 줄 알면 판단할 수 있잖아. 맞잖아. 얘는 그러니까 별로 영양가가 없는 요소. 대신에 가에서 자, 근대 사회에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 불안과 고통 동일시할 수 있냐고. 맞잖아.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이 이런 걸 느끼게 됐다고 했잖아. 됐죠?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럼 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 끝났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 가봅시다. 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더 쉽지. 우리 이미 본문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다 해놨는데. 자, 해골의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거. 이거 전부 다 표현주의의 특징 맞죠? 그렇지? 자,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이건 뭔 소리야? 벗어났다고 했잖아, 표현주의는. 괜찮습니까? 표현주의는 회화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난, 됐죠? 표현주의는 회화적 전통으로부터 벗어났음. 그래서 뭐 아방가르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실제로. 뒤에는 맞아요.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괜찮습니까? 요건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선지 되게 좋아요, 5번. 정답은 일단 4번인데, 5번 선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뭐, 핏빛 하늘도 똑같아요. 핏빛 하늘, 검은 가물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 색이 아니야. 맞잖아. 실제 색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다. 괜찮습니까? 음, 문제 없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선지인 것 같습니다. 그림은 얼마든지 다른 그림 줘도 상관없어요. 왜곡과 과장, 뭐, 주관적인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거, 어휘. 사전적 의미, 뭐, 이거는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죠? 뭐야? 25번? 2번, 그죠? 2번. 2번은 그럼 맞는 말로 바꾸면 뭐겠냐? 비. 이게 어딨지? 나 왜 갑자기 비를 못 찾지? 네. 어.
아, 미명. 미명이 뭐야? 미명은 직역하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직역하면 아름다운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럴듯한 뭐 명분?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듯한 명분 또는 그럴듯한 이유? 음, 이름? 직역하면 이름이긴 하니까. 그죠? 됐죠?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문제 없냐? 여기까지. 오케이.